사건 처분 결과 증명서 혐의 없음. 불기소 이유 통지서 혐의 없음. 안녕하세요. 칼국수에 미친 남자 칼미남입니다. 제가 자칫 뺑소니가 될 뻔했습니다. 뺑소니는 굉장히 아주 무거운 범죄로 지금 취급되고 있어요. 그 뺑소니라는 용어 자체는 이제 법률 용어가 아닌데요. 그 법률적으로 잠깐 살펴보자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도주치상이라는 게 있고요. 도로교통법 위반에 사고 후 미조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이걸 보면은 교통사고 후에 이제 운전자가 차를 멈추고 정차하고 구호를 하고 인적 상황을 제공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벌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의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4년간 운전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재신청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벌금은 벌금이라 하더라도 요새 같은 세상에 4년간 운전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특히 자영업자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사망 선고나 다름이 없죠. 근데 다행히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검찰에서 무혐의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천만 다행인데요. 제가 그 사건의 개요를 쭉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건의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작년 10월 중순경 일요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칼국수를 가정간편식으로 이제 배달해 드리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있고요.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바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저희가 이제 배달 대행사에게 이제 많이 맡기지만은 이제 일요일이랄지 특히 이제 비 오는 날이랄지 눈 오는 날이랄지 그런 때는 이제 배달 대행에다가만 맡길 수가 없고 이제 같이 좀 도와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날 아침 한 11시 반 정도였는데요. 저희 이제 레인 차량을 가지고 이제 배달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르막길이었어요. 2차선이었죠. 내리막 오르막 그렇게 있었는데 오르막길을 이제 가고 있는데 오른쪽에 이제 차량이 쭉 주차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량을 좀 피해 가지고 중앙선을 살짝 넘어서 이제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앞을 보니까 어떤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앞을 보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앞을 봤으면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겠죠. 근데 오른쪽을 보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2차선이니까 막혀 있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기서 딱 브레이크를 밟고 정차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있으니까 얘가 꽝 부딪힌 거죠. 아휴, 큰일 났구나. 눈이 캄캄하더라고요. 문 열고 나가서 보니까 아이는 다행히 이제 일어났고요. 자전거는 이제 바닥에 있고 자전거도 그렇게 손상이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를 보니까 앞에 약간의 좀 기스가 있었어요. 아유, 천만 다행이구나. 내가 정차했기에 망정이지 제 차가 이제 쭉 가고 있고 위에서도 내려오고 그랬으면 이제 큰 사고가 날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를 했죠. 얘야, 이거 큰일 난다. 너 이렇게 운전하다 어떻게 내리막길에 앞을 안 보고 오른쪽을 보고 하니? 이 정도의 이렇게 망정이지 나중에 큰 사고가 되면은 진짜 크게 다쳐. 근데 이 아이는 이제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연일 죄송합니다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전거를 들고 이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너 다친 데 없니? 너 이제 확인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제 차 뭐 기스난 거야, 뭐 그거야. 아이가 저 정도 뭐 했으면 그걸로 이제 하는 거고, 막 이제 저는 이제 배달을 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차량을 보니까 앞에 가운데 부분 기스뿐만 아니라 아래 범퍼 부분이 이제 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 연락처라도 좀 받아놓을 걸, 그 부모한테 연락을 해서 자동차 수리비나 좀 받을 걸라는 생각도 했지만은 아유 그래도 아이가 저 정도 괜찮게 망정이지, 그렇게 이제 스스로 위안을 삼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인가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 부모가 저를 뺑소니로 고발을 한 거예요. 예? 내용인 즉슨 이 아이가 집에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이 아이가 혼날까 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자기 잘못도 얘기했지만 아저씨가 계속 저를 혼내기만 한다. 그리고 이제 손에 좀 약간 타박상을 입었겠죠.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기는 합니다. 부모가 이제 아이가 다쳤고 또 아이가 그렇게 자초지종을, 아이가 한 10살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똑똑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는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이제 저를 뺑소니로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경찰서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저는 피해자예요, 피해자. 자초지종을 쭉 설명을 했고요. 참,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경찰서에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과실이 누가 있든지 간에 구호 조치가 있어야 된다. 부모님께 연락을 하든가 병원에 데려가야 된다. 특히 아이인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락처를 이제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랬습니다. 아이가 보기에 전혀 이상이 없었고, 그 다음에 연락처는 제 레이 차량에 사면에 저희 이제 칼국수 앞마당이라는 상호가 있고 크게 쓰여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전화번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저한테 연락할 때도 그걸 보고 저한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제 저는 항변을 했죠.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논란이 되니까 그걸 이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제 차는 저게 없었어요. 블랙박스가 없었고, 마침 거기에 CCTV가 있었습니다. 그걸 구해서 나중에 보니까 진짜 아주 텔레비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CCTV에 나오는 걸 보고 이제 그 교통안전공단에 이제 그걸 자료를 보냈습니다. 보내서 과실이 누구한테 있는지, 만약에 저한테 과실이 전혀 없으면 이건 또 그냥 그 선에서 끝날 수도 있다고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교통안전공단에서 이제 왔나 봐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교통사고라는 부분이 이제 추돌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딱 정차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저도 몇 번 이제 당한 경우가 있는데, 뒤에서 이제 꽝 받은 경우만 그 가해자가 100% 책임이 있고요. 나머지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그 책임이 양분이 됩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내려오기를 이제 과실이 이제 아이가 더 크지만 이 사람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도 뭐냐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운전을 할 때 오른쪽에 차가 있더라도 그걸 약간 너무 많이 벌어져 가지고 제가 중앙선을 침범했다 이거예요. 그걸 살짝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참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검찰로 넘어가게 됐어요. 근데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제 면허증을 이제 가져가요. 검찰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게 이제 법원으로 이제 넘어가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 일단 저는 면허증을 반납을 하고
40일간 임시 운전 면허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이내에 이게 결론이 나면 괜찮지만 결론이 안 나면 저는 딱 40일 지나는 시점에부터 이제 운전을 못 하는 거예요. 아휴, 그거 참 큰일 났구나. 근데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좀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잘못한 건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선에서 보면은 이제 잘못한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관점에 따라서 특히 이제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자칫 잘못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검찰에서 저를 혐의 없음으로 한 근거에 대해서 잘 적어놨더라고요. 그 전에 이 부모가 저를 이제 고소고발할 때는 이런 부분이었어요. 중앙선을 넘었다. 그 다음에 한 약 2주간의 치료를 받았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를 야기했으면 즉시 정지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검찰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갓길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제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것은 불가피하였다. 그리고 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정차하였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전거를 타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옆을 봐서 과실이 크다 해서 본건 사고에 대해서 사고 직후에 즉시 또 정차해서 그건 전 원래 정차 상태였었고요.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뺑소니가 아니다 라는 얘기고요. 피해자도 그러니까 아이도 사고가 발생한 지 2일이 지난 후에서 진단을 받은 점이다. 그 다음에 사고 당시 피해자도 바로 일어나 자전거를 일으키려고 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비추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저를 무혐의 조치를 했습니다. 이제 향후에는 이제 그 경찰청에서 1년의 이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운전 면허증이 이제 다시 갱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고 후에요. 여러분들께서도 사고 후에 어떤 교통사고가 났으면 내가 잘했건 내가 잘못했건 상대방이 잘못했건 무조건 특히 인사사고 경우에는 무조건 보험사에다가 연락을 하세요. 내지는 경찰서에다가 연락을 하고 내지는 그게 안 되면 연락처를 꼭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저처럼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아이가 다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보험사 연락하거나 뭐 그런 걸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서 바로 보험사에다가 알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요새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좀 배달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배달이 대세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제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조심하시고 저도 결과적으로 참 뭐 무혐의를 받고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